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종호의 급등 1번지의 이종호입니다. 오늘 주제는 다들 AI 투자 관련해가지고 반도체만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력기기를 좀 더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HD 현대일렉트릭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왜 AI 투자에 HD 현대일렉트릭을 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엔비디아 급성장 뒤엔 우리가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뉴스가 오늘자 뉴스인데 엄청 좋게 나왔죠. 다들 근데 알고 계실 거예요.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보면 이 전력기기 사업이 더욱더 확충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그 이유는 누가 뭐래도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보면 일반 우리가 네이버, 구글에 검색하는 것보다 오픈 AI나 아니면은 챗 GPT 여기에서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할 때 사용되는 전력이 30배가 더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 거죠. 근데 이 많은 전기를 어떻게 땡겼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전기 이퀄 AI를 가동할 수 있는 요구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친환경 전력을 대규모로 공급하기 위한 전력 인프라 확충이 기업들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데이터 센터를 다 지었는데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없어가지고 사용을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완전 도루묵이죠. 네, 서울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전력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AI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HBM 반도체, AI 반도체 이런 부분이 다 필요하겠지만 저는 전력기기 쪽을 좀 지켜보자 라고 하는 부분이 크다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제일 제가 보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삼성이 있고 SK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시총 1등, 2등이에요. 이런데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어떻나요?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지고 있나요? 지수가? 아닙니다. 저점을 찍고 좀 올라주다가 다시 저점을 찍고 올라주는데 아직까지도 갈 길은 멀다. 근데 계속적으로 모건 스탠리에서도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SK 하이닉스 목표가 하향 나왔죠. 그러면은 당분간은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약세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을 봤을 때 AI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주춤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나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종목을 볼 때 전력기기를 차라리 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그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전력기기는 AI 투자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전력망, 슈퍼사이클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쪽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를 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큽니다. 네, 그러면 이 뉴스가 아까 또 나왔던 건데 왜 그 중에서 HD 현대 일렉트릭이냐라고 본다면 수주잔고가 제일 많아요. 전년 동기 41.1%가 늘어났다라고 하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17%, 효성중공업은 20% 늘어난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HD 현대 일렉트릭이 수주잔고가 제일 많네. 저는 수주잔고가 많다는 거는 요즘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게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오면은 수주나 이런 부분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투자를 할 수 없는 부분이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매출액적인 측면이나 영업이익 측면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주잔고가 있다는 거는 반대로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전력기기 업체들은 거의 2, 3년 동안 수주잔고를 확보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은 경기 침체가 와도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시점에서 반도체 물론 좋지만 경기 침체 우려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 반도체는 즉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력기기 사업은 이게 1,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갈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력기기 쪽을 좀 보자 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I 투자에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에서 제일 좋은 건 전력기기 쪽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리포트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업황과 호황의
호실적을 계속 즐겨야 됩니다. 그 말은 이 슈퍼사이클이 왔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조금만 오르고 수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챙겨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왔던 거는 정주가를 50만원, 지금이 30만원대인데 30만원 중반대인데 50만원까지도 생각하는 부분, 저 또한 거의 50만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번 연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괜찮다. 그 이유는 지금 이 변압기 시장이 북미 쪽, 미국 쪽으로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걸 떠나서 이제 유럽 그리고 중동 여기까지도 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 또 뉴스도 나왔어요. 스위덴 전력회사에서 HD 현대일렉트릭 관련 초고압 변압기를 5대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거는 29년까지 납품할 예정이에요. 지금이 24년도인데 5년 뒤 거까지도 이제는 생각을 하고 수주를 받는 겁니다. 그만큼 변압기 시장이 풀캐파입니다. 풀캐파.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주를 줘야 29년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한 번에 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진짜 내년에 와도 어떻게 보면 이 전력기기 회사들은 좀 피해갈 수 있다 생각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선제적인 투자가 뭐냐면은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만약 지었어요, 데이터 센터를. 근데 전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사용을 못합니다. 사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전기가 들어가고 거기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보다 어떻게 보면 전기가 먼저 깔려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가 와도 피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데이터 센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변압기는 이쪽 승합 그리고 감압 이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승합을 하냐? 우리가 발전소에서 전기가 나왔어요. 근데 발전소가 우리가 다들 어디 있죠? 외딴 시골이나 이런 부분에 되게 많습니다. 그 전기를 도시까지 끌고 오려고 하면은 이 전기를 전압을 높여줘야 돼요. 왜냐? 압력이 높아야 손실이 없어요. 전기가 이동을 하는데 이게 이동을 하면 할수록 손실이 되는데 전압이 높으면 손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압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 송전, 여기서 많이 봤었죠. 옛날에는 이것도 막 시골 같은데 되게 많고, 그리고 풍력발전소 단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압기 시장이 AI뿐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신재생 관련해가지고 뭐 풍력이 좋냐 태양광이 좋냐 뭐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풍력도 나오는 게 해상 풍력입니다. 바다에다가 풍력 단지를 지어요. 이걸 짓고 있어요. 바다에다가 짓는데 바다에서부터 도시까지 이 전기를 끌고 와야 돼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변압기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도 도시에다가 이걸 지을 게 아니잖아요. 태양광은 시골에다가 많이 했죠. 산을 이렇게 있으면 깎아서 여기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산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경우에는 또 이 전기를 도시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변압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떻게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 사이클도 지금 돌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밀어놨던 투자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랑 따라갈 수 있는 거는 변압기 시장, 전력기기 시장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의 만능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만큼 이 변압기 시장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자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 장을 보면은 오늘 장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거는 또 차트를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면은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떴습니다. 이게 왜 떴냐면 거래 정지 가능성, 이것 때문에 쫄아가지고 사람들이 안 샀는데, 항상 뭐 투자 경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무서워하죠. 그 이유는 많이 올라서 그래요. 많이 올라서. 왜 올랐냐면 20일 종가가 1년 전의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누가 뭐래도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 섹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한 번 정도 니네 투자하기 전에 한번 보고 들어가라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진짜 이 전력기기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들도 떨어졌겠죠. 하지만 HD 현대일렉트로닉이 오늘 장에서 마이너스 2.4%의 하락세가 나왔지만 여기랑 비슷한 회사 효성중공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7%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기기 시장은 지금 보면 죽은 게 아니다. 잠깐 쉬어가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에서 조금 약간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을 담아가고 있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HD 현대 일렉트릭이냐 라고 본다면 첫 번째로는 높은 수주 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D 현대가 LS 일렉트릭 현대중공업보다 높은 수주 잔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 말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선제적 공장 증설, 이 부분은 공장 증설을 어떻게 보면 안 좋을 때 계속적으로 했던 부분이 지금 빚을 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여기서 보시면은 HD 일렉트로닉은 2019년 생산 공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약 800억을 투자해서 울산에 500kV 변압기 공장을 또 스마트 구축 사업을 하는 걸 마무리했고요. 이런 부분이 저는 좀 빚을 바란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또 투자를 했던 부분이 25년도 이제 10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조금 먼 부분이 있지만 이것까지 완공이 되면 이제 지금도 풀캡한데 더욱더 확장이 되면서 이제는 더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생산 능력을 현재 2배 수준인 1300만 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보다 이쪽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가장 탑픽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변압기 중심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변압기 수요가 제일 많은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해상풍력도 하고 건설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온전한 수혜를 다 받는 거는 HD 현대 일렉트릭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보면 변압기보다는 배전 시장이 오면 더욱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2, 3년 뒤에는 그때는 이제 또 탑픽 종목이 전력기기에서 HD 현대 일렉트릭에서 LS 일렉트릭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건 요즘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해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게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입니다.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거의 20%죠. 20%에 육박하는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10%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10%가 좀 안 됩니다. 하지만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높은 영업이익을 구사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탑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우리는 AI 투자 관련해가지고 반도체만 보지 마시고 저는 전력기기 이쪽을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 HD 현대 일렉트릭을 보자. 네, 지금 차트도 띄워놓고 가격 전략도 말씀해 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가격대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인 반등세가 좀 많이 나왔는데, 원하는 가격대는 한 5일선 부근 쪽, 이 가격대까지 떨어졌으면 좋겠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만원 정도 가격대가 오면 그때부터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증권사에서는 50만원을 제시하지만 저는 이제 정고점 부분에서는 한 비중의 절반 정도는 수익을 보자, 31만원에 들어가서 37만원 정도까지 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보면 약 20% 정도의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는 처음에 비중 10% 정도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서 비중 절반 정도 5%를 좀 덜어내고 가자. 나머지는 이제 40만원, 50만원까지도 지켜보면서 대응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보면은 추석 이후로 엔비디아가 이제는 바닥권을 탈피하고 반등이 나오면 더욱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모건 스탠리의 그 목표가 하향 리포트 이후로 전체적인 국내 증시가 조금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도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아직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투자, 반도체만 보지 말고 전력기기, 그 중에서 HD 현대 일렉트릭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았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